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인호라고 합니다. 정비하시는 분들은 한 20명이 저를 아시겠지만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일반 운전자분들은 아마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말씀드리자면은, 35년 전에 현대자동차 정비연수원에서 전자제 엔진이 처음에 나올 때 국내에서 최초로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진단장비인 스캐너도 최초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35년 전인 아주 오래전에 전자제 엔진이 나왔을 때는 이 전자제 엔진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무했었죠. 사실은 저는 그보다도 한 2년 전서부터 이미 일본에 있는 책, 그 다음에 독일에서 나오는 보시 트레이닝 텍스트북 이런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 연수원에서 전자제 엔진을 교육하게 되었던 거죠. 연 2년 약 28만 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저작물인, 대표적 저작물인 땅에서부터 구름까지라는 책,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땅에서 구름까지라는 거를 아마 쳐보시면은 검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책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동차 정비의 파형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은 제가 가히 세계 최초로 자동차 정비의 파형이라는 것을 접목을 시켰죠. 이름하여 한 획을 그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십니다. 이제 35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전기자동차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기존의 차, 거기에 80%의 에너지가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에서 특별한 것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는 기초육비입니다. 사람들은 35년 전에 제 불후의 명작인 땅에서부터 구름까지의 필요의 원리나 소변기의 원리가 오늘에 와서는 이제는 다 쓴 거 아니냐라고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27년에 물리학자 오음이 오음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V는 IR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운전자분들 중에서 여성분도 계실 겁니다. 오음의 법칙이라는 건 아마 학교에서도 아마 대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831년에 마이클 패러데이가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100년이 넘었던 이 오음의 법칙과 패러데이의 법칙이 오늘날에 와서는 전기 수소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왜 35년 전에 세계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35년이 됐으니까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100년 전에 오음의 법칙과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까요? 나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우연히 찍어 보신 분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전기차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영상은 전기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올바른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저는 전부 다 갖췄으니까요. 제 첫 번째 작업인 이 전자제 엔진에 대해서 획을 긋다면, 이제 2020년서부터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한 획을 긋는데 불미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배웠던 사람 중에서는 아주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뻐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남색보다 더 진한 남색. 다시 말하면 제자는 스승을 능가해야 되며 스승이 했던 것보다도 더 깊고 넓은 진리를 쌓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무당이 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도사가 되라고 했더니 무당이 되더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은 청출어람이 아니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건데 배은망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당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인터넷과 유튜브, 네이버에 휘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청소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소개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되게 바깥에서는 전기차 만지면 큰일 난다. 전기차 정비하는 데는 특별한 장비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그렇게 무서우면 어디 거기서 저기 정비하고 운전하겠습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전기차 오랫동안 타고 다니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자가 죽는다.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거 전부 다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기차 타서 전립선 망가질 것 같으면 그거 떼버려야지. 그거 뭘 탈고 다닙니까, 그걸? 그리고, 그게 자동차입니까? 흉기지? 자동차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메이커를 까면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야, 제가 뭐 좀 아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메이커 깐다 그래서 무조건 잘나는 것이 아닙니다. 메이커에 동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파이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지식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에 있는 것이 고전압 배터리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람이 전기가 있다는 것을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것은 약 30V 정도 이상에서부터 느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일반 차 12V 또는 트럭에 있는 24V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져도 감각도 없어요. 30V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전화선 있죠, 집에. 그 전화선이 약 35V가 됩니다. 전화선 정도는 손으로 만지면 민감한 사람은 짜릿짜릿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자동차는 300V에서부터 요즘은 800V까지 올라갑니다. 전압을 자꾸 올려야 되는 이유는 전류를 작게 흘려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전압을 올리는 것이죠. 따라서 800V의 고전압 리튬 이온, 나중에 리튬 폴리머, 또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걸로 쓰겠죠. 이렇게 700V건 800V건 이것을 만지면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나는 전기가 절대로 우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위험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간을 뛰어넘는 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들 피는 전자라이터 딱딱딱 할 때 불꽃이 튀죠. 여성분들은 부엌에 싱크대에서 가스불 할 때 따다다닥 불 튀지 않습니까? 그 전압이 몇 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 최소한도 3만 볼트에서 5만 볼트가 돼요. 보통 0.1mm당 1만 볼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공간을 건너뛰려면.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있는 고압 배터리가 800V가 아니라 1000V, 2000V가 되더라도 이렇게 공기 중을 건너뛰는 전기가 아닙니다. 이런 전기는 정말로 조심해야죠. 즉 자동차 배터리에 있는 전기는 직접 손에 닿아야지만이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직접 닿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혓바닥을 갖다 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전기자동차 몰고 계신 분들은 본넷들을 열면 오렌지 선 몇 개가 보이죠? 그 오렌지 선이 고압선입니다. 근데 고압선이라니까 전신주에 있는 고압인 줄 알아요. 지하철 전기 35,000V 고압인 줄 압니다. 그거 아니에요. 800V 정도 이하의 전압입니다. 12V에 비하면 고압이지만은 몇만 볼트에 비하면 저압이에요. 그런 전기는 공기 중으로 스파크가 튀지 않습니다. 즉 직접 전극에 손이 닿아야지만이 감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메이커에서 여러분들 세차 같은 것도 전기 세차 같은 거 하다 보면 본넷도 열고 전기 세차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전기 오르면 그거 자동차겠습니까? 그거 흉기지? 아니에요. 그 오렌지 선은요, 여러분들이 임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절연도 되어 있고 방수도 되어 있고 아주 철저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그냥 만져도 괜찮아요. 그냥 그거는. 제가 그랬죠. 전극을 손으로 만지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이렇게 공기 중으로 통하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정말 신경을 써야죠. 그러나 자동차의 1000V 이하의 배터리 정도는 전극을 직접 갖다 대지 않는 한은 전기를 오르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럼 자동차 정비할 때가 백밀라도 정비하고 헤드라이트도 정비하고 뭐 이것저것 본넷도 열고서는 만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철가면을 쓰고서는 정비해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전기보다도 더 앞서 했던 것이 철도 차량입니다. 철도 차량, 소위 디젤 기관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디젤 기관차도요, 엔진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 발전기에 있는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전기 자동차, 전기 기관차입니다. 그게 디젤 기관차라고 하지만 전기 기관차예요. 또, 잠수함 있죠? 잠수함도, 디젤 기관 잠수함도요, 엔진으로다가 공기를 빨아당겨서 전기를 만든다면 배터리에다 충전을 시킵니다. 이 자동차 전기보다 훨씬 고압이에요. 그것은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다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기로다가 산소를 만들어서 숨도 쉬고 에너지로다가 씁니다. 근데 잠수함의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높고 더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가 있는데 그거 정비할 때마다 전부 다 갑옷 입고 들어가는 거 영화에서라도 보셨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는 우주에서 정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극을 손에다가 대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전극을 직접 손에다 갖다 대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 가정용 전기 220V서부터는 상당히 위험하죠. 이건 왜 이렇게 되냐? 직접 갖다 댔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자동차를 관리하고 계신 차주분께서는 직접 갖다 댈 수가 없어요. 또 정비사 분들도 몇 가지만 주의를 하면은 직접 여기다가 갖다 댈 바보 같은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기자동차 만지면 큰일 난다고 혹세무민하는데 나는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무당들의 이 거짓 선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올바르게 밝히려고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기 본넷들을 열면은 엔진 대신에 이만한 인버터가 보이고 호수, 배선, 나무랭이가 보이죠. 여기 오렌지선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고압선은 공간을 건너뛰는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잡는다고 해서 큰일 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고요. 여기다가 손등 갖다 댄다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선을 빼서 전극을 손가락으로 쑤시면은 달라지겠죠. 근데 그것도 또 잘못된 의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넷들을 열었으면 그 차가 달리고 있는 걸까요? 서 있는 걸까요?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시동 키를 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인버터에서 고압 전기는 언제 생겨나느냐?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서 운전자가 컴퓨터에 나 달리겠다는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컴퓨터가 지령 토크를 내리고 난 다음부터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엔진키만 켜서 깜빡이 켰다. 엔진 켜고 깜빡이 켰다. 근데 본넷도 열고 나 이거 빼고 손으로 만지면 죽느냐? 아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전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엔진키를 켜고 전기가 들어가는 거는 고압 배터리에서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300V고 500V, 800V고 걸려 있어요. 근데 모터로 나가는 선은 악셀에다 페달을 밟아서 지령 토크를 주지 않는 한은 전기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선을 빼서 손가락으로다가 쑤셔야 될 이유가 굳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정비사들이 밥 먹고 정비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미친 사람이 이 소켓을 빼가지고 손가락으로다가 쑤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한은 어떻게 하더라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메이커에서는 어쨌거나 주의사항을 항상 합니다. 자동차 정비 시에는 고전압 안전 수칙에 의해서 작업해야 된다. 그 글씨를 안 넣으면 법에 어긋나거든요. 그 글씨가 주야장창 많다 보니까는 전기 만지면 큰일 난다고 혹세무민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차 어떻게 팔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전기자동차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는 분들은 전기자동차에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엔진 대신에 엔진하고 미션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 대신에 하는 게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는 배터리 아스무리 배터리가 제일 비싸겠죠? 그 다음에 구동하는 모터 한 7, 800만 원 갑니다. 구동하는 모터 7, 800만 원. 인버터 한 300, 400만 원 가요. 그럼 그것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차 가격의 반 이상이 배터리, 모터, 인버터가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껍데기하고 일반적인 전장밖에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배터리, 모터, 인버터
이런 거를 정비하는 데는 정비사들이 몇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 몇 가지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교육과 더불어 정교하게 정비하겠다고 본넷들을 열고 인버터 뚜껑을 열면은 그 인버터가 이겁니다. 이런 거. 이 뚜껑을 볼트를 풀어서 열면은 이렇게 안에가 보여요. 이래서 별도로 측정 장비를 갖다 댈 때, 이 측정 장비를 갖다 댈 때는 엔진 키만 꺼도 되고, 엔진 키만 끄고 약 3분에서 5분만 기다려도 되고요. 정 안 되면 왜 고압 안전 플러그라고 있지 않습니까? 차마다 다른데 어떤 건 트렁크를 열어야지 되고 어떤 건 뒷좌석을 열어야지 밑에 있습니다. 오렌지로 색으로 돼서 눈에 보여요. 이만한 게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소켓들을 빼면은 모든 전기는 차단돼 버립니다. 이렇게 차단된 상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프로브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차단된 소켓을 꼽고 엔진기를 켜고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전기가 왕창 흐르는 상태에서 갖다 대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고전압 차단 플러그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갖다 대고 그 다음에 고전압 플러그를 다시 연결하고 키 넣고 진단해서 여러분 차가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지 수백만 원 하는 모터가 문제가 있는지 인버터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전기자동차 정비하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거 죽으려면요. 고압 플러그를 빼지도 않고 엔진기 킨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함부로 쑤시면은 잘못하다가 스파크가 나겠죠. 그럼 빡 하고 탐침봉이 녹아서 끊어지던가 그 정도입니다. 그걸 굳이 죽으려고 손으로 갖다 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무모한 작업은 미장원에서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고전압이 인가된 오렌지선을 손으로 만질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만져도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함부로 자꾸 사람들에게 겁주는 식으로 한다면 그 전기자동차 무서워서 그거 타겠습니까 그거? 아니, 절대로 아니죠. 이것이 바로 모터입니다. 이게 인버터고요. 그래서 정비를 할 때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에프론을 쓰고 보호안경을 써서 그냥 절연화를 신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이 정비가 아니다. 이런 정비 보셨습니까? 이거 뭐 우주에서 인공위성 정비하는 겁니까 이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럴 이유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 이발소에 면도하러 갈 때는 목 보호대 차야 되겠네요. 면도칼이 잘못해서 동맥을 긁을지 모르니까는 이걸 차야 된다. 여러분, 남성분들 이발소에 가셨을 때 면도할 때 경동맥 끊어질까봐 이 목 보호대하고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다. 전혀 이런 불필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지고 뭐 정비하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상식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입어야 정비하는 거 아니다. 이건 코미디. 잘 모르는 대중에게 대단한 정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의식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고압 전기가 있는 데서 측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압 안전 플러그를 빼고 탐침을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압 플러그를 다시 꼽고 켜고 정비 진단하는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연장갑, 왜 전기가 통한데 절연장갑으로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 장갑은 절연장갑 꼈다고 치죠. 인정합시다. 근데 절연장갑 끼고 전기가 통하는데 탐침을 갖다 꼽다가 탐침이 만약에 잘못해서 옆에 스파크가 나던가 그래서 기기가 망가져버리면 절연장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애시당초부터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 연결해 놓고 난 다음에 키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 논리적으로도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기가 오는데 이 짓을 합니까? 고압 전기가 있는 상태에서 진단하는 것은 제가 특별하게 몇몇 분들에게만 교육을 시킵니다. 전국적으로 약 500에서 한 1000명 정도만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 사람들 나중에 정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쓸 이유가 없습니다. 미리 전기 없을 때 탐침 꼽고 그러고 나서 꼽고 손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기만 들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나는 고압전기가 우습다는 거 아닙니다. 고압전기가 우습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 없을 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난 다음에는 손을 띱니다. 그리고 측정기만 들고 킥키고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장갑을 또 껴야 되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오닉 같은 경우 차 밑에를 갖다가 리프트로 뜨고 밑에서 판을 갖다가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고전압이 흐르는 정션 박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구태가 알 필요도 없지만은 여기에 제가 써놨죠. 고압 배터리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라인. 그 다음에 OBD에서 충전기, 저속 충전기에서 전기가 충전하는 라인. 그 다음에 급속 충전할 때 왔다 갔다 하는 라인.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오른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열면은 그거를 정비사가 어떠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손을 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다 아닙니까? 키를 닦으면 손가락으로 갖다 대도 괜찮을 정도로 전기는 배터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속에 릴레이가 있어가지고 딱 차단해버립니다. 키를 끄면은 전부 차단이에요. 그것도 불안해서 안전 플러그를 빼면은 완전 아웃이고. 아시겠습니까? 키만 꺼도 99%가 차단이 되고요. 안전 플러그를 빼면은 끝장입니다. 고압전기는. 키만 꺼도 도난경보니 뭐니 이런 거 작동하죠. 예, 그거는 고압전기에서 쓰는 게 아니라 조그만 12V 배터리 있죠.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고압 얘는 차를 구동할 때만 에너지를 쓰지 여러분들 깜빡이 켜고 라이트 켜고 뭐 이거 뭐 실내등 켜고 그거 전부 다 12V 배터리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12V는 우리 몸 감전을 느낄 수 있는 30V보다 낮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키만 끄면은 고압 쪽이 딱 다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괜찮고 그나마라도 겁진한다면 안전 플러그까지 빼면은 금상첨화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만집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 마음대로 만지겠습니까? 고압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고압이 없어서 앞에서 차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엔진키 끄고 고압 안전 플러그를 빼면은 다 손으로 갖다 대도 괜찮다. 왜?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상태에서 만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가 있는데 왜 손으로 만져요? 손으로 만지려면 전기를 없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절연장갑이 왜 있어야 되죠? 절연장갑을 낀다는 것은 전기가 있는 상태에서 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작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저같이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조차도 전기가 있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합니다만은 전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 단자가 모터로 가는 배선이에요. 여기가 배터리에서 오는 전기입니다. 배터리에서 300V가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교류로다가 바꿔주는 인버터예요. 이 배터리에서 오는 전기 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손가락으로 갖다 대기도 힘들어요. 내가 이거 측정하려고 그랬더니 아주 갖다 대기 힘듭니다. 얘를 배터리에서 오는 전기를 측정을 하려고 하던 아니면은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전기 가는 거를 보고 싶어서 리프터로 떠놓고 바퀴를 돌리려고 할 때 전기가 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하려고 한다면은 엔진 키를 끄고 3분에서 5분만 있으면 배터리에서 오는 전기도 차단돼 버리고 이 전기도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앞에서 안전 플러그를 빼요. 그러면 전부 다 전기가 제로예요. 제로. 0V. 거기서 집게로 물릴 건 물립니다. 측정할 거 측정하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안전 플러그 꼽고 엔진키를 키면은 그 다음에 전기가, 그리고 바퀴를 구동한다. 예를 들어. 그럼 전기가 막 나가겠죠? 예. 난 이미 다 물려놨기 때문에 손으로 갖다 댈 필요가 없어요. 내 죽으려고 내가 이거 갖다 대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압 전기가 흐르기 전에 측정기를 미리 갖다 놓고 있지 전기가 진행하는 상태에서 껍죽거리고 움직인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왜 정비를 그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의식은 교육이 안 되고 아는 게 없으면 혹세무민에 사람들이 쓸려 넘어가기 때문에 난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배터리에서 전기가 오는 거예요. 이건 엔진키 끄고 약 3분에서 5분만 있으면 요 전기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엔진키 끄는 순간 앞에서 이미 배터리는 끊어버려요. 근데 왜 3분에서 5분이냐고요? 콘덴사에 전기가 저장되어 있어요. 콘덴사에. 그래서 이 콘덴사에는 전기가 저절로 3분에서 5분 동안 빠져나가라고 병렬로 요 저항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사에는 전기가 빠져나갈 때까지 3분에서 5분 정도, 뭐 메이커에서는 10분이라고 하는데, 그래 좋아요. 10분 기다리세요. 그러면 싹 다 전기가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오를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압을 갖다가 차단한 다음에 측정 프로브를 연결하고 맨손으로 연결하세요. 왜? 고압이 차단됐으면 어때요? 맨손 갖다 대도 괜찮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됐네. 연결. 이제 측정할 준비가 됐네. 그러면 고압을 다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해라. 그러더니 감전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에 절연장갑이 왜 필요하고 보안경이 왜 필요하고 에이프런이 왜 필요하고 이 절연화가 왜 필요하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는 거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압전기가 우습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토달지 마세요. 고압전기가 무섭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손으로 만져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고압 차단하고 만지세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차단하고 연결하고 측정기를 그 다음에 키를 다시 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됐죠? 왜 전기가 흐르는데 껍죽거리고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절대로. 왜? 시스템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작업 자체가 죽으려고 환장한 건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고압전기가 흐르는데 이런 회로의 흐름을 갖다가 볼 줄 알아야지 정비가 되는 것이고 제대로만 본다면은 절대로 엉터리 같은 이 정부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제 결론입니다. 고전압이 위험한 것이지만 결국 고전압적 전원 단자는 안전 플러그를 차단하고 측정기를 연결한 다음에 플러그를 연결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일부 전문 정비 교육 없이 모르면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카테고리 3 약 300-400V 이상 직접 연결을 한 500-600V 정도를 갖다가 견딜 수 있는 카테고리 3 등급 이상과 10대 1 프로브 같은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장비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렌지 고압선 단자 외에 나머지 모든 배선은 일반 차량 정비와 전혀 다를 게 없는 12V 이하의 전기이기 때문에 하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고 호드가 떠는 정비는 혹세무민이므로 올바른 상식과 전문 정비 교육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것만 이수한다면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 이것이 요점이에요. 여기에 왜 빨간 고무장갑이 들어가야 되고 에이프런이 들어가고 이 마스크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 하나로 그냥 끝장이야. 1번 하나로. 이런 사실을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결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시고 전기차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전기 만지면 큰일 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죠. 고압전기 만지면 큰일 나요. 그 반대로 안 만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만지고 어떻게 정비하냐고요? 다 설명했으니까 반복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정비하지 말던가 그리고 차를 끌지 말던가 말해서 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향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봐서 또 엉터리 같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게 제 소임이고 제가 이러한 첨단장치를 교육을 시킨 원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자격과 그리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